안녕하세요, 호태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의 주문을 받아서 꽃피는 염자를 찾아 남사 하회단지에 있는 다육이 전문 매장 총 4군데를 둘러봤어요. 아주 예쁘게 꽃이 핀 무늬 황금 염자도 찾았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맨 처음 들른 이곳에서는요, 문을 열자마자 엄청 큰 염자가 꽃을 활짝 피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예삐 플라워 안에 있는 다육이 매장인데요. 제가 항상 예삐에 와도 다육이 매장도 구경하거든요. 그때는 이 꽃핀 염자를 못 봤는데 지금은 찾으려고 보니까 눈에 불이 켜지니까 확실히 이 꽃핀 염자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다육이를 정말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사방팔방 엄청 큰 꽃핀 염자가 있는데 손님들이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너무 예뻐요. 저도 한 10년 전쯤 식물을 처음 키울 때는 이런 2,000원, 3,000원짜리 다육이를 키웠었는데요. 그때는 꽃피는 다육이를 찾기보다는 그냥 무늬가 예쁜 다육이를 찾아서 키웠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육이 중에서도 유독 꽃이 많이 피는 종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꽃망울을 올리고 있는 염자가 있는데요. 꽃피는 염자의 경우 빠르면 11월부터 3월까지 꽃을 피운대요. 그래서 12월이나 1월 요맘때쯤 꽃이 올라오는 게 보통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처럼 활짝 핀 꽃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딱 구매하기 좋은 사이즈의 꽃피는 염자가 있는 거예요. 가격도 저는 정말 이 정도면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8,000원? 식재까지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면 지금 딱 가져가서 키우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육이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서 이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속에서도 원하시는 다육이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삐에 있는 이 다육 전문점에서는요, 이렇게 큰 꽃피는 염자가 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죠? 한 그루의 나무 같고 약간 애니메이션 같기도 해요. 이렇게 큰 꽃피는 염자를 찾고 계시다면 두 번째 들린 다육이 매장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얘도 염자인데 아직 꽃대를 올릴 정도로 크지는 못했나 봐요. 농장 사장님들께 여쭤봤더니 꽃피는 종류의 염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계량종처럼 약간 좀 더 잘 피는 종류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어떤 분은 무늬가 있는 염자는 꽃이 안 핀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사이즈가 작아도 염자는 꽃이 핀다고 하시는데 농장 사장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과일을 먹으려고 해도 나무가 성장을 하고 꽃을 맺고 결실을 맺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성장기를 거쳐야지만 되기 때문에 염자도 꽃을 피우려면 아주 작은 모종에서는 꽃을 피우기가 힘들고 안 핀다고 보신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대가 굵어질 정도로 성장을 쭉 해서 이제 나도 꽃을 피울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이 생기면 그때 꽃을 피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색깔이 있는 다육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봐요. 지금도 이렇게 무늬가 있고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다육이를 다시 키운다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알록달록한 다육이를 키울 것 같아요. 다육이는 물을 정말 안 줘도 되고 바람이랑 햇빛만 있으면 진짜 알아서 커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육이를 하나하나 입고지하고 수영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작품을 만드시는 거 보면 이거는 제 관점에서는 예술 같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만드셨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작품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매장 중앙에 있는 꽃피는 염자인데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한 그루의 나무 같죠? 이거를 계속 보니까 미스김나일라 꽃이랑 염자 꽃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염자 꽃은 향기는 안 나지만 줄기 끝마다 주먹만한 꽃들이 팡팡 터져 있다 보니까 이게 실존하는 게 맞나? 사진으로만 봤으면 의심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좀 더 구매하기 쉬운 가격대에 몇천 원짜리로 꽃피는 염자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직 꽃은 안 펴 있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른가 봐요. 이 친구는 사장님께서 꽃이 안 피는 종류의 염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꽃 피는 염자가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날은 저 말고도 다른 손님이 꽃피는 염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저 포트 앞에서 요거만 꽃피는 염자라고 사장님이 직접 알려주셨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를 사서 키우다 보면 언젠간 꽃이 피겠죠? 지금 당장은 꽃을 올리기 힘들 수도 있지만 키우는 재미를 보시려면 이렇게 작은 모종 사이즈를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멀리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다육이가 있어서 가까이 와봤는데요. 백야라는 다육인데 마치 용처럼 뭔가가 터질 듯한 꽃몽우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살아있는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꽃망울이 터지는 것 같은데 카메라에 제대로 안 잡히네요. 근접샷이 안 잡혀서 너무 아쉬워요. 지금 노란색 꽃이 터지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늘어진 줄기의 목질화를 보면 아마도 수년간을 키워서 이렇게 꽃이 맺혀지나 봐요. 어떻게든 꽃을 찍어보려는 제 손을 카메라가 무시해가지고요. 꽃이 너무 예뻐서 어떻게든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왕관처럼 수술이 통통통 올라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런 딱딱한 껍데기에서 이런 꽃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다들 다육이를 그렇게 키우시나 봐요. 진짜 그림이 따로 없어요. 다육이들이 지금 꽃을 필 시기인 건지 겨울에만 꽃을 피우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하원에 가니까 여기저기 다육이 꽃이 팡팡 터져 있어서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주황색 꽃을 올리는 다육이가 있다는 건 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좀 TMI이긴 하지만 제가 아프리카 괴근식물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키우고 싶은데 환경을 잘 못 맞춰줄 것 같아서 못 키우거든요. 근데 오늘 돌아보니까 또 다육이도 키우고 싶은 로망으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는 유독 구매하기 딱 좋은 사이즈의 꽃핀 염자가 있었어요. 심어져 있지 않은 모종에 담긴 염자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옆쪽에 다양한 화분이 있어요. 화분을 구매하셔서 여기서 심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 머리엔 화분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찍어오진 못했지만 가시면 꼭 보세요. 엄청 예뻐요. 제가 애플 다육에 오면 항상 보고 갔던 게 아프리카 괴근식물들이에요. 아직은 제가 키울 수 없어서 눈으로만 보지만 이곳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알부카 종류들이랑 구감용 그리고 선인장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있거든요. 저는 한 가지 로망이 있다면 열대우림 같은 베란다 하나와 지중해 같은 느낌의 유칼립투스나 선인장들이 있는 베란다를 만드는 게 제 꿈이라서 항상 눈여겨서 보고 가는 코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오시면 다육이도 보고 선인장도 보고 아프리카 괴근식물도 보고 다양한 식물을 이곳 애플 다육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려서 구경하고 가세요. 괴근식물이나 다육이과 식물들은 환경을 어떻게 맞춰주냐에 따라서 같은 식물도 다 다르게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식물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육이 쪽 식물한테 노란색 무늬가 들어간 경우 금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이 식물도 노란색 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식물을 키우면서 느낀 게 이 정도 성장한 식물을 만들려면 그걸 키우는 사람의 엄청난 시간과 애정,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많이 자란 식물을 산다는 건 그만큼 시간을 돈으로 구매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식물을 산다기보다는 이거를 만들어준 사람의 정성과 시간을 같이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그 식물의 가격이 마냥 비싸다고만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경우 너무 싼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한 번 더 돌면서 꽃핀 염자를 보고 나왔어요. 너무 예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곳은 예피플라워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남사 다육 집화장인데요. 3군데에서 4군데가 되는 전문 다육 매장이 모여 있어요. 하우스가 3, 4동 정도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엄청 다양한 종류의 다육이가 있는데 제가 좀 늦은 시간에 방문을 해서 문 닫을 시간이라 자세히 영상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요. 다행히 꽃피는 염자는 찾을 수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꽃피는 염자가 있었거든요. 이 정도 키우려면 10년은 돼야 한다고 해요. 크기가 너무 커서 실내에서 키우기는 어렵겠지만 대형 꽃피는 염자를 찾으신다면 이곳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염자 꽃을 피우게 하려면 두세 달 물을 말리고 숨짓기도 하지 말아야 한대요. 생육활동을 못하게 해야지 번식을 하려고 꽃을 피우는데요. 꽃을 피면 그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해요. 제가 이날 총 4군데의 다육 매장을 다녔는데 종류가 가장 많기로는 남사 다육 집화장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구매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곳에 오시면 더 많은 종류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보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서 키우는 다육이에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름표나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 게 조금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종류가 많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입구에서 보니 1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임시 휴업을 하신다고 해요. 방문 계획을 잡으신다면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꽃피는 염자를 찾아서 들린 곳은 에르베 플라워예요. 이곳에도 다육 전문 매장이 4군데나 있는데요. 이제는 멀리서도 꽃피는 염자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눈썰미가 생겼어요. 꽃핀 염자 아래 분홍색으로 짙게 물든 염자도 참 예쁘더라고요. 한 곳에 여러 매장이 모여 있어서 같은 종류여도 크기나 모양, 상태 등 다양하게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화분에 심어져 있는 다육이들이 많아서 분갈이 고민 없이 키워볼 수도 있고요. 실내에서 키울 염자를 찾는 거기도 하고 제가 키울 게 아니라 엄마가 키울 거라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이곳 사장님들이 친절하셔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염자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래쪽 선반에는 작고 귀여운 립토스가 있어요. 꽃이 핀 립토스도 있고요. 하트 궁둥이 립토스도 있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 다육이 매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꽃대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모정포트에 있는 염자들은 모두 꽃대가 없었어요. 한 매장에서만 해도 이렇게 종류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너무 예쁜 다육이를 발견했어요. 어쩜 이렇게 붉게 물이 들었을까요? 다육이가 아니라 꽃다발처럼 보여요. 좀 전에 보고 온 다육이와 같은 건데요. 이렇게 작아도 꽃이 피네요. 같지만 다른 느낌이 참 매력적이에요.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모양도 신기하고 이름도 재미있는 친구를 발견했어요. 드래곤볼이래요. 진짜 이름은 아니겠죠? 인식하기 좋은 유통명일 거예요. 잘 모르는 식물이지만 재미있는 이름이 더 있나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칼란디바 같은 꽃이 피는 다육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흰색과 핑크색, 색이 여러 개 꽃이 피는 다육이였어요. 조금 신기한 모습에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원래 염자가 다육이 쪽에서는 인기가 많은 품종이래요. 그런데 지금처럼 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유독 더 꽃핀 염자를 많이 찾으러 오신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많이 핀 염자는 주로 청염자라서 그냥 녹색의 염자인데요. 제가 뒤이어 보여드릴 곳에서는 황금 염자도 꽃이 피어져 있어요. 고봉밥처럼 올라온 이 다육이는 수자니에인가 봐요. 꽃도 예쁜데 옆에 방울복랑이 있더라고요. 제가 죽여본 다육이 중에 하나라서 한 번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보시면 수영도 다양하게 있고 꽃피는 다육이도 많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풍성한 다육이들이 많아요. 잎이 많다 보니까 비어 보이지 않아서 훨씬 저는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선인장 같은 경우 종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궁금하실 수 있고 구하고 싶은 선인장은 보실 수 있고요. 에르베 내에 선인장 전문 매장이 따로 있어서 선인장을 더 보고 싶으시면 옆 매장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꽃피는 염자의 경우 올해 꽃이 폈다고 해서 내년에 또 꽃이 피는 건 아니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을 피우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맞춰줘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도 꽃이 많이 폈던 해에는 다음 해에는 꽃이 피더라도 좀 적게 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해걸이라고 하더라고요. 꽃을 피우게 하려고 물을 말리고 있는 황금 염자를 발견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잎이 쪼글쪼글해지는 게 지금 물을 말리고 있고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옆에는 꽃대를 올리고 있는 염자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염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상태라서 저처럼 잘 모르시겠다면 사장님한테 이 친구가 언제쯤 꽃이 필 건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곳도 에르베 플라워데이에 있는 꽃사랑 다육인데요. 여기도 꽃 피는 염자가 여러 개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판매하고 있어서 못 찾으면 어쩌나 했던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특히 이곳은 구매하기 좋은 크기도 많았고요. 식물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그 외에도 붉게 물든 다육이들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애플 다육 매장에서 봤던 용처럼 울리던 꽃핀 다육이가 이곳에서는 붉은색으로 있더라고요. 같은 식물을 파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한 곳만 들리기에는 아쉬워요. 다육이 전문 매장에 있는 알부카는 일반 화원에서 파는 것보다 조금 작지만 웃자람도 없고 꾸불이 잎이 잘 나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곳 매장들은 1,000원에 판매하는 다육이들이 특히 더 많아서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에르베 플라원의 안쪽에 위치한 꼬꼬 다육 매장이에요. 이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무늬 들어간 다육이도 실컷 보고요. 이름표를 보면서 관심이 생긴 식물들도 저장해 놨어요. 이렇게 꽃핀 다육이도 보고요. 의외의 색깔의 파랑색 다육이도 함께 봤어요. 드디어 엄마가 그토록 찾던 황금염자도 찾았어요. 꽃피는 염자보다 먼저 황금염자를 찾고 계셨는데 이곳에서는 꽃이 펴있는 황금염자가 있더라고요. 특히 꼬꼬 다육은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의 식물이 많았는데요. 야생화를 닮은 다육이랑요. 겨울에 초록잎을 내주는 구감용이 있었어요. 실파처럼 생긴 아프리카 식물은 볼 때마다 생긴새가 참 신기해요. 앵초처럼 생겨서 붉은 꽃을 물고 있는 식물도 있었어요. 다육이 같지 않은데 다육이 매장에 있는 게 참 색달랐거든요. 작은 구감용도 있는데요. 마치 알감자 같죠. 모든 매장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식물이 달라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매장 안쪽에 있는 꽃피는 황금염자를 찾았어요.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꽃대를 올렸더라고요. 비슷한 크기의 꽃피는 청염자가 2만원 내외라면 황금염자는 4만원이었어요. 가격을 떠나서 원하던 거를 찾아서 너무 기뻤어요. 염자 해거리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도 꼬꼬다육 사장님이신데요. 해거리라는 게 한 해에 열매가 많이 열리면 나무 안에 양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서 다음 해에는 열매가 적게 열리는 걸 말한대요. 대표적으로는 감귤나무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한 해 쉬면서 축적한 양분으로 다음 해에 열매를 많이 맺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거를 해거리라고 한대요. 올해 꽃이 피었다고 내년에 꽃이 꼭 피는 것도 아니지만 올해 꽃이 많이 피면 내년에 꽃을 피우게 물을 말려도 전년보다 꽃이 덜 필 수 있는 거예요. 매장에 있는 이 황금염자도 작년에는 잎 끝마다 꽃을 엄청 폈었는데요. 올해 해거리 하느라 꽃대가 얼마 안 올라온 상태라고 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튼실하고 큰 염자를 사다 드리고 싶었지만 실내에서 한정된 공간에 식물을 키우고 계신 엄마한테는 좀 더 작은 게 어울릴 듯 해서 꽃피는 황금염자 중에 골라보기로 했어요. 꽃피는 염자를 찾고 계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곳들 들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